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이제 AMPM 글로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선 마케터라고 합니다. 저는 최서진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종선 대리님께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주제는 마케팅을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이게 마케팅이 이거저거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검색 광고도 있고, 그리고 뭐 SNS 광고, 배너 광고 뭐 이것저것 막 다양해가지고 이거 시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매체별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지랑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이제 어떤 광고가 적절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사실 그거죠. 검색 광고잖아요. 맞아요. 약간 검색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약간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케터로서 약간 검색 광고는 어떤 식으로 점유율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검색 광고는 일단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배너 광고도 있고 SNS 광고도 있고 검색 광고가 있지만, 검색 광고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 의사가 있거나 그렇지. 내 제품 아니면 내 제품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제가 뭐 치약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입찰가 기준으로 이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광고 소재나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등록을 하고 이제 상위에 노출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광고보다는 클릭도 잘 일어나고 이제 전환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맞아. 약간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 약간 신규 브랜딩 막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거의 기반으로 깔고 가야 될 게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검색 광고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약간 그거예요. 그 오프라인 보면은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물품 판매점이든 다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약간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그게 검색 광고로 이제 좀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검색 광고는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서 부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손 돌아가는 거.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부수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일단 검색 광고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사실 엄청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키라든지 뭐 삼성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검색 광고를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검색 광고가 필요하고, 일단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내 브랜드가 최상단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보통 근데 이게 그 검색 광고에서 만약에 매체를 선정하자면 저는 일단 가장 생각나는 게 네이버인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나 이제 특정 브랜드들은 이제 보시면은 그냥 거기는 이제 거의 패션 잡화 쪽이 되게 주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냐면 되게 다른 여러 가지 키워드를 쳐도 나이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경쟁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검색 광고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못 살아남을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제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좀 등산 하면은 이제 거기에 나이키가 막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 등산하는데 안 그래도 좀 모자가 좀 필요하긴 했어. 약간 용품이 좀 필요하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이키들이 이런 소비자의 여러 심리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두는데, 약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저희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이렇게 오는 거다 보니까 그 키워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예산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그치. 이걸 그냥 막 쏟아 부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걔네는 뭐 이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 막 다 입력을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좀 없는 경우가 그렇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메인 키워드 그런 것보다는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 있잖아요. 맞아. 뭐 적은 비용으로 상위 그렇지. 노출이 가능한 그런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와, 주마켓터님 안녕하세요. 따스미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벌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검색 광고랑 쇼핑 검색 광고 이제 품질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품질. 이게 품질 지수가 네이버에서 이 품질 지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매체에도 품질 지수가 다 있어요. 구글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품질 지수가 좀 낮다 보면은 이제 같은 비용으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100원에 입찰을 했어요. 저도 이제 100원에 했는데 이분은 품질 지수가 한 6칸 되고 저는 3칸이면은 이분이 상단에 노출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만큼 품질 지수가 광고비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광고 소재와 그 이제 광고주분이 판매하시는 물품 아니면 홈페이지와의 연관도 이런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키워드를 하시거나 그럴 때 본인의 홈페이지나 상품에 맞는 키워드 그리고 그런 사진을 등록을 하셔야 이제 품질 지수가 올라가고 또 이제 광고 집행 기간에 따라서도 품질 지수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 당장에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품질 지수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우선 이제 소재나 뭐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바꿔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 약간 사실 품질 지수는 모든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도 하나 있지만 저는 좀 생각한 게 결국에는 전환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품질 지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게 쇼핑 검색 광고의 품질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는 일반 그 키워드 검색 광고랑 다르게 진짜 경쟁도가 심하고 그 지면 선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1위부터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위 이하로는 그 자연 노출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경쟁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품질 지수까지 떨어져 버린다? 하면은 사실 쇼핑 검색에서는 살아남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지금 종선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재와 홈페이지 URL과의 연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사실은 저만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키워드 입찰가가 있고 쇼핑 검색 이제 쇼핑 입찰가가 있잖아요. 사실은 입찰가를 낮게 측정을 좀 하고 초반에 만약에 품질 지수 올리고 싶으면 입찰가를 정말 낮게 선정을 하고 거기서 전환이 몇 개 되면 사실 품질 지수 6칸은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광고주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당장의 품질 지수를 몇 칸을 확 올려버리고 싶다 하면은 사실 입찰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긴 해요. 입찰가 대비 전환수가 좀 많아지면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소재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바꿔보고 약간 좀 여러 가지 광고 문안도 좀 바꿔보면서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되고 그 클릭에서 이제 랜딩으로 작용된 거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키워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 검색은 이제 그 저희가 등록한 그 명으로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키워드가 맞아요. 측정이 되고 여기서 사실 그냥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비광고 영역의 로직과 그리고 그 쇼핑 검색에서 내가 만약에 말씀드린 거 치약을 판다면 치약 하나로 키워드 쇼핑 검색을 선점하기엔 너무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약간 좀 누런 이빨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쟁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 입찰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품질 지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종선 씨는 정말 딱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의 영역을 잘 말씀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쇼핑 검색 광고 쪽에서 품질 지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너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전환만 잘 되면 그쵸. 전환만 잘 되면 근데 이제 전환 같은 경우도 저희의 영역은 아니고 광고주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영역이기도 하죠. 그쵸.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는 있지만 뭐 랜딩 페이지 개선이나 뭐 맞아. 결제 단계 뭐 개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그걸 하시는 거 광고주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근데 종전 씨 맨날 그 광고주분 다 상세 페이지 다 고쳐주시고 막 맞아요. 이렇게 키워드 맨날 이거 파일 주시고 그죠. 저는 이제 개선점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광고주 분들도 되게 잘 따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 광고나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하면서 키워드나 이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랜딩 페이지 같은 게 개선이 안 되면은 맞아. 전환이 안 일어나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광고주분들이 그거를 알겠다 해가지고 바꾸시면은 이게 좀 광고 성과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세 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희는 늘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해주고 문제점을 파악해주면 광고주분들은 이거를 좀 넓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사실 성과는 뭐. 그쵸. 성과는 근데 너무 많으신 분들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성님 안녕하세요. 백설님 안녕하세요. 다인님 안녕하세요. 따숩네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게 몇 개 있어서 그거 하나 또 하고 이제 성님이랑 백설이님 이렇게 약간 질문들 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어쨌든 1차는 검색 광고라고 하면 이제 또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검색 광고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은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배너 광고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보셨던 게 그 네이버 메인 지면에 있는 이렇게 기다란 배너 광고랑 그리고 그 로그인 창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딜 가든 그 상품의 광고가 좀 계속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배너 광고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로 좀 전환이 되면서 장점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좀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객 행동을 좀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검색했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언제 뭐 나왔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좀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그런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그냥 일반 배너 광고보다는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럼 결국에는 약간 1차 마케팅은 검색 광고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하면 배너 이제 2차 마케팅으로는 배너 광고로 살짝 브랜딩을 위주로 하면 될까요? 맞아요. 브랜딩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어쨌든 전단지를 온라인상에 뿌리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면 어쨌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배너 광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검색 광고로도 이제 충분히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지. 이제 내 브랜드가 뭐 신생 브랜드거나 아니면 내 제품을 좀 알리고 싶을 때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검색을 해서 들어오든 구매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초기 전략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네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서? 맞아요. 이게 아무리 그 흥미가 없어도 반복 노출이 되다 보면은 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맞아. 한 번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특히 SNS 하면서 계속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광고가 되니까 들어가 봤는데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고 나름 이게 리뷰도 잘 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구매한 것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타겟 되는 거, 배너 광고. 맞아요. 저도 이제 배너 광고를 보면서 딱 그 소재를 보고 싶어가지고 클릭을 했던 게 몇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구매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구매한 것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배너 광고가 뭐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맞아. 그냥 좀 그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배너 광고가 있고 이제 타겟팅을 기반으로 해서 좀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이런 배너 광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너 광고를 추천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제품이거나 본인의 서비스가 좀 새로 출시됐거나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때 이럴 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그 검색 광고보다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에서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많이는 안 드리고 좀 이제 광고비를 초반에 좀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아, 되게 솔직하시네요. 아, 그쵸. 이게 아무래도 저는 광고주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광고비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맞아. 이제 소액이면은 검색 광고만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좀 금액이 많다 하면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배너랑 검색을 진행하시면은 같이 이렇게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배너 광고 솔직히 정말 좋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홍보를 위한 목적?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뇌에다가 막 박아버리는 거. 이거를 정말 진행하고 싶으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액의 광고비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사실 300만 원으로 잡는 게 좋긴 해요. 그쵸. 아주 그 약간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검색 광고는 사실 모든 광고비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있지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키워드를 잘 선점을 하고 뭔가 그래도 배너보단 낫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선점하고 그 해당 키워드에서 입찰가 조정만 어느 식으로 작용하면은 소액으로도 가능이 한데 배너는 정말 하느니 못하는 뭐지? 맞아요. 하면 손해만 보는? 맞아요.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배너 광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300만 원을 써야 효과가 나오는 그런 소재예요. 맞아. 근데 초반에 소액으로 하신다고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쓰다가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꾹 참고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 집행 기간도 좀 되고 노출도 많이 시킨 상태라서 그때부터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이 300만 원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이제 본인의 업종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광고비 예산 안에서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진짜. 무작정 많이 광고비를 태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쵸.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라서 맞아요. 이게 바로 마케터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체에 대한 비율을 선정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타임 테이블을 정해주는 거 정선 씨가 잘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딱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성님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쿠팡, 네이버 온라인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데 쿠팡에서만 잘 팔리고 네이버에서는 팔리지가 않는다고 하세요. 네이버가 유난히 노출이 적은 것 같은데 노출을 못 시키고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아스 높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이버가 유난히 노출이 적은 것 같다고 하시면은 저는 보통은 이제 순위가 좀 낮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키워드도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는 보통 검색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는 한 달에 한 10만 번 검색이 일어났는데 그런 키워드는 파워링크 한 3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도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한 달에 10건도 안 돼요.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로 등록을 하셨으면은 노출이 아무래도 맞아. 그쵸. 이게 검색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 그 키워드 도구에 한 달 검색량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연관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이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 노출이 잘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 주신 김성님이 파워링크만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출이 적은 거는 이제 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순위랑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일단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도 몇 개 넣어 주시고 이제 그러시는 게 노출은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약간 광고 관리 쪽에서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약간 종선 씨가 2차적인 그 말을 해줬다면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해당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이버와 쿠팡이랑 오픈마켓 딱 두 개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잘 팔린다고 하면은 제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로 네이버는 이제 좀 타겟 연령도 좀 넓기도 하지만 이게 특정 키워드가 있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맞아요. 근데 쿠팡은 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픈마켓 대행을 해줬었는데 좀 매니악한 쪽도 쿠팡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040 세대에서 쿠팡에 대한 판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특정한 매니악한 디자인 그리고 타겟이 좁혀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네이버는 사실 경쟁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캡모자를 판다고 해. 솔직히 캡모자 하면 나이키 뭐 퓨마 약간 그런 애들이 이미 다 선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빠져야 돼? 결국 쿠팡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내 제품이 그렇게 블렌딩도 안 되어 있고 걔네만큼 디자인이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쿠팡에서 유독 잘 팔릴 경우가 있고 아까 유난히 노출이 적은 것 같은 거에는 이제 종선 씨가 말씀해 준 것이 거의 많이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약간 정답이 없는 거라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살짝 그래요. 좀 먼저 제품을 좀 까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나 여러 가지 제품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전혀 이 매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제품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안 팔릴 만한 제품들이 유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면으로 선점을 해야죠.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3040 세대들한테 주요 타겟이 되면은 차라리 네트워크 배너 쪽에 빼는 게 낫죠. 왜냐면 그 그쵸. 라인 때면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 그쵸. 그렇게 하거나 이거는 근데 제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로아스를 지금은 높이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종선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검색량 많은 키워드를 확인하고 로직도 많이 확인을 해서 망해가는 네이버 계정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제품 자체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다른 매체로 돌려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마진을 남게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궁금하다. 어떤 제품일지.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제품인지. 문의 주세요. 정선 씨에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제 광고주 분 중에서도 거의 네이버에다 돈을 더 쓰시는데 그러니까 유독 오픈마켓에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모아보면 나는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랑 종선 씨는 2030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다 보여줘도 진짜 안 사. 우리는 이런데 또 3040 제 형부나 약간 고모 같은 분들한테 보면 너무 예쁜데? 이거 쿠팡에서 얼마에? 그러니까 왜냐면 쿠팡이 할인도 많이 해주고 이게 배송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3040 타겟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패션 잡화 쪽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보다 좀 연령대가 좀 높은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안 사시고 뭐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많이 사거든요. 옥션 11번가. 그런 데서 아직 맞아. 많이 구매를 하세요. 맞아. 어, 제품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제품 봤을 때 처음 광고주님한테 문의 와서 그 제품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랬는데 또 어느 이렇게 잘 해보니까 판매가 엄청 잘 돼.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죠. 다음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또 하나 뭐 준비한 거 있으시지 않나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사실 지금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검색 광고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NS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SNS도 배너 중 하나죠? 그쵸. 이제 배너도 있고 뭐 어쨌든 타겟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SNS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용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했을 때 좀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거의 독식을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만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메타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 설립자가 이렇게 만든 시스템인데 그 메타로 진행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제 메타 안에 있는 앱들을 광고를 전반적으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쓸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스타 앱 내에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메타 시스템 거기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관리도 편하고 아무래도 좀 쓸 수 있는 기능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백설기님이 주신 이게 있잖아. 배너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네. 매체를 추천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이게 딱 지금 딱 맞네요. 맞아요. SNS가 배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추천으로는 SNS를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업종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이용 연령대가 보통 2030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경우에는 저는 그 이제 SNS보다는 그냥 네트워크 지면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보다는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밴드나 뭐 네이버 카페 밴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백설기님이 질문을 주신 거는 업종 따라 다르다라고 그렇지, 봐주시면 될 것 맞아, 같고 맞아. 좀 연령대가 있다 하면은 네트워크 배너 아니면 뭐 밴드나 이제 네이버 카페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 2030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저는 인스타그램 그 메타 광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SNS 광고가 굉장히 좋은 게 그 네이버 검색 광고나 구글도 검색 광고가 있지만 어쨌든 그 네트워크 배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100% 로그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이제 좀 그 상관없는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SNS 광고는 아시겠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로그인 기반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개개인마다 이제 타겟팅을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뭐 지역, 성별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검색했고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예를 들면 인스타 보면은 돋보기 누르면 자기가 맨날 보던 것만 맞아.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타겟팅을 설정을 할 때 그 이 사람이 그 앱 내에서 광고를 클릭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만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맞아.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또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물론 이런 건 단가가 좀 비싸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객 행동을 다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그 네트워크 지면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사실 SNS만한 게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맞아. 요즘에 보면은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SNS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공방이나 맞아요. 오프라인 쪽도 SNS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SNS가 아무래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SNS가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죠. 광고를 돌렸을 때. 아무래도 뭐 전환이나 클릭 이런 거는 사실 검색 광고보다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 왜냐면 어쨌든 검색 광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데 SNS나 뭐 배너 이런 건 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싫어요 하면은 이제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맞아.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관심사 이런 걸 따라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더라도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 왜냐면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처음에 배너 광고 설명해 주셨을 때 이제 원래 5개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전단지를 돌렸던 게 온라인 시장이 발달되고 나서 온라인 시장에 전단지를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SNS는 뿌린다기보다는 그냥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전단지를 막 이렇게 막 표창처럼 던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 처음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신제품이나 특히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뭔가 홍보를 하고 싶으면 SNS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인스타그램 쪽이.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게 그 타겟 구성이 정확히 됐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숏폼이 정말 대세잖아요. 맞아요. SNS 릴스가 사실 거의 지금 뭐 옛날부터 거의 틱톡 뭐 그 라인부터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여기는 효율이 터지고 있어서 이게 왜 좋냐면 처음에는 그냥 동영상 재미로 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 숏폼이 이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재밌는 숏폼이 하나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거 다 뿌려요. 막 DM으로 티키타카 전송하면
하면서 맞아요. 막 이거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그때 어떤 그 재밌는 거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럴이 공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SNS는 사실 저는 타겟은 원래부터 좋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숏폼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광고를 공짜로 바이럴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겟팅도 물론 장점 중에 하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약간 약간 최근에 엄청 성공했던 약간 SNS의 이 바이럴 효과로 엄청 성공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뭐 알바몬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그쵸. 알바몬은 애초에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했었던 그 할머니즘을 겨냥한 네. 그 광고가 굉장히 엄청 핫해졌어요. 근데 그 핫해진 게 그게 릴스로 그 알박이 그게 릴스로 숏폼으로 제작된 사람들한테 그게 퍼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쳤다, 알바몬 미쳤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유튜브 지면으로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알바몬 마케팅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점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상호작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첫 시작이 사실 유튜브 숏폼으로 시작된 거라는 것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SNS의 숏폼 파급력은 가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뭐 SNS를 볼 때 뭐 글을 좀 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 쇼츠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광고를 집행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유를 하면은 이제 광고비를 뭐 드리자고 이렇게 퍼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네트워크 지면인데 이거는 사실 크게 마케터로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겟이 한정되어 있는 3040, 그쵸. 뭐 4050 정말 진짜 뭔가 딱 남성 타겟 남자분들은 SNS 별로 안 하시잖아요. 특히 그쵸. 3040 라인이 이제 경제 지면이나 여러 지면 같은 데를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만 우리한테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만 우리 주 고객이다. 하실 때 네트워크 배너 쪽에 하는 거지 뭔가 홍보를 위한다 마케팅을 위해서 네트워크 지면을 꼭 가져가야 할까요? 하면은 저는 그럴 바에는 그 돈 아껴서 그냥 검색 광고에 쓰시던가 SNS 쓰시던가.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네트워크 배너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타겟팅이 정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이제 배너 광고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쓴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뭐 검색 광고에 50만 원 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NS에 50만 원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배너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옛날 저희 막 TV 볼 때 그냥 이제 공중파 말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몇 번 이런데 골프 채널 보면은 그런 채널들은 어쨌든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광고도 약간 그쪽 관련된 게 나와요. 아니면은 좀 그거를 볼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광고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송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타겟팅이지 그게 정밀한 타겟팅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맞아. 그게 약간 네트워크 배너 타겟팅이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약간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약간 종선님이 오늘 주제를 정해왔으니까 네. 마지막은 준비된 자료 없이 약간 종선님이라면 뭔가 그 주된 매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는 이 매체에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막 광고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제 저는 무슨 매체 전문 마케터 자기 PR 시간인가요? 종선 PR 시간. 이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검색 광고는 물론 깔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게 SNS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SNS 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인지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고 이제 그 캠페인을 설정을 할 때 그거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인지도 증진인지 아니면 뭐 트래픽 맞아. 아니면 뭐 전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매체보다는 효율도 잘 나오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좀 각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를 좀 위주로 많이 맞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저희 팀 내에서 메타 비율이 제일 많으신 분. 메타 원하시면 종선님. 검색 광고 원하시면 저.
네, 그럼 아무튼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네, 오래돼서 이게 말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40분이 다 돼가네요. 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주제 뭐였죠? 오늘 주제가 이제 마케팅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각 매체별 설명 간략하게 드려봤고요.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은 이제 뭐 이쪽 번호나 뭐 이쪽 번호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안녕. 급마무리.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